독립을 꿈꾸며 집을 구하던 최 PD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건절 종합대책. 역대 최대를 기록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 이 시국에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들은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안전한 집으로만 답 말해주셨어요. 그런 집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잠깐, 전세 사기 나랑 관련 없다고? 독립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신축 빌라를 계약하려다가 등기부등본도 못 보는 상황에서 막 계약해야 돼가지고 가계약금 50만 원 떼어봤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대출 조건과 특약도 꼼꼼히 공부하고 대표적인 피해 지역은 빼고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조건은 1억 중반대에 대출 가능한 원룸,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죠.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주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지금 찾고 있는 매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고객님 지금 제일 싸고 좋은 집을 찾고 계시니까 없는 거예요. 까탈스럽다, 예민하다, 이럴 거면 너랑 계약 안 한다. 근데 그런 말 들으셔도 기 안 죽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요구해야 되는 내용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간의 관행이 잘못된 거지. 전세 사기라고 하니까 특수한 일 같잖아요. 나의 일과는 좀 분리된 것처럼 나는 조심하면 괜찮겠지? 구조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중개사들은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도 어떻게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가 다 되는 집이고 문자가 없거나 보증금이 되고 이런 집들은 괜찮아요. 꼼꼼히 살피면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있는 걸까요?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를 찾았습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계약서 잘 보셔야죠. 더 잘 살피셔야죠. 그게 말입니까?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에요. 어느 정도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알고 있어요. 집에 뭐 무슨 세 왕납했는지 안전한 집인지 위에 뭐 근저당이 없는지 찐딱 말소가 됐는지 다 확인했어요. 깨끗한 집이었다고요. 건물 전면에 전세보증보험 100% 되는 집이라고 크게 플래카드까지 붙여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는 이거 걱정 없는 집이다. 근데 임대인은 임대인 보증금에 들지도 않았고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동시진행으로 바꿔버렸어. 얼마 안 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도 서류 진짜 꼼꼼하게 보셨어요. 계약서 쓸 때도 특약, 대책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특약 쓰라고. 그거 이미 다 쓰고 계약하신 거예요. 다 쓰고 계약해도 그렇게 당하실 수 있는 게 구조적인 이 문제인 건데 단 한 번도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화곡동이랑 저 시외곽 쪽, 좀 변두리 쪽에 특정 지역만 피하면 괜찮은 걸까요?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값 상승 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갭 투기가 그러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본격화됐죠.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 문제가.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고의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설계를 해서 접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법은 다양하지만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죠. 깡통 전세라는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은 경우죠. 매매가가 하락을 해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깡통 전세, 우리의 구조적인 게 더 문제인데 너무 광범위한 깡통 전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전체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40% 정도가 깡통 전세인 상황인데요. 전세가율이 80을 넘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100%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 피해자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임차인의 알 권리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던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와 임대인 이력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보증금 반환 여력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게 됐죠. 빈틈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정상 작동은 안 되고 있어요. 안심 전세의 첫 번째 기능은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네에서 계약을 하는 게 정당한 가격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밀린 세금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국세 체납을 볼 수 있게 된 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동의서 받는 거 정말 요구하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인은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있는 전세사기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도 보강됐는데요. 전입신고 하루 뒤에 발생하는 대항력 공백 기간에 세입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막고자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르도록 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사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고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전세가율도 낮춰 무자본 갭 투기를 막고자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좀 더 안전해진 걸까요? 안전해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알 권리를 좀 획득하게 됐다. 근데 세금 체납 이런 것들은 알면 더 좋은 정보지만 아주 부분적인 거지 그걸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안전해지려면 애당초 위험한 매물이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지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내 계약금 공공이 중간에서 관리해라. 누가 안 떼어먹게. 에스크로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근데 잘 이용 거의 안 하는 건데 좀 의무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증금 중간 관리기구를 공공에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정부가 자꾸 사기에 집중을 해서 이거 우리 깡통 전세라고 하는 주택 가격에 비해서 너무 전세가가 높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택가만큼 대출을 받게 해주잖아요. 주택 가격이 5억인데 5억 전세대출을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현행 제도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정부에서 좀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고 전세가도 상승했고 이게 매매가를 갖다가 부추겼고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매매가도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인 거거든요. 갭 투자를 갖다가 투기꾼들을 갖다 많이 양산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돈을 껴 집을 사고 임대인은 주거비를 아껴 목돈을 모을 수 있었죠. 사실 보증금 사기라고 뉴스 검색하면 90년대 기사도 나와요. 예전에 이제 전세 제도를 이용할 때부터 안전장치가 계속 없었던 거죠. 출산 정책이니 청년 정책, 실업급여 받은 혜택 하나 없이 세금만 잘 내고 살았는데 제 마지막은 전세 사기로 인한 빚만 남아있어요. 20, 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다 주고요. 10년간 일도 못하고 모은 돈이 전세집에 묵혀있고 소유한 집이 없으면 새들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목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보증금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전세 사기, 대체 언제쯤 내일이 아닐 수 있을까요?